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까지 한 달간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선거 레이더. 오늘은 경남도지사 후보 세 번째 시간으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모시고 출마의 변과 함께 핵심 공약 그리고 각오 들어보죠. 여영국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하루를 정말 한 달같이 쓰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진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요즘 번갯불에 콩 볶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쁘게. 이게 이제 출마가 좀 늦었고, 네. 그래서 어떤 뭐 본격적인 거리에 나가서 선거운동보다도 이제 캠프 꾸리고 이제 캠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들 뭐 이런 거 이제 좀 정리하고 또 정책 정리하고 뭐 이러면서도 간간히 이제 아침에 네. 출근길 나가 인사도 드리고 또 뭐 노동자들도 만나고 기업인들도 함께 만나고 있는데 생각보다 코로나 상처가 너무 깊다는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또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사업이 망할 지경, 이걸 버틴다고 빚을 내고 네. 이것은 이제 갚지 못하는 한계, 이런 좀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정치에 대한 질타도 많이 네. 좀 해서 어떤 뭐 한 표 부탁합니다라는 말보다도 네. 얘기를 듣는 거에 더 바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도지사 출마에서 구호가 참 눈에 띄던데요. 같이 사는 경남, 일하는 사람들의 여영국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모두가 함께 사는 네. 어떤 공존의 질서, 어떤 공존의 어떤 이 철학, 이거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 그냥 보편적 사회적 가치다. 이게 행정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은 네.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가치다 하는 그런 점에서 좀 함께 사는 경남. 그다음에 이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 철학이 좀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도지사 여영국이 되겠다 하는 의지를 이 구호 속에 담았습니다. 자, 이번 대선을 보면 윤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 표차가 한 1%가 되지 않습니다. 경남에서는 그런데 한 20%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의 도지사 수성도 또 정의당의 도전도 쉽지만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유권자 표심을 잡으실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전략 갖고 계십니까? 저는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지난 대선을 겪고 또 대선 끝나고도 계속 진영 대결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양당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네. 우리 도민들도 뭔가 좀 정치가 변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다 함께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견제와 균형 또 협치를 위해서는 좀 다당제로의 정치 교체가 좀 되어야 한다. 네. 이런 필요성들을 도민들에게 좀 호소하고 해서 좀 뭐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네. 좀 3분직의 지형을 만들어야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 그래야 우리 도민들의 삶도 좀 달라질 수 있다. 또 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네. 또 이 행정이나 정치의 밥상에 올려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잠깐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만 경남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 또 부응하는 공약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경남 도민 중에 임금 노동자가 120만 명입니다. 도민들 중에 3분의 1이 넘죠. 뭐 그런 점에서 친노동 철학이 있어야만 함께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경남을 좀 만드는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좀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그 노동 행정에 대한 혁신이 좀 필요한데요. 네. 우선 부지사 중에 좀 한 분을 노동부지사로 이렇게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부지사는 뭐 정무부지사, 또 서부경남부지사, 네. 또 경제부지사 네. 등등이 있었는데 지금의 시대 정치는 노동과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국 최초로 노동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지사를 네. 두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 두 번째는 노동국을 신설하겠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 시절에 노동정책과가 신설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자리 경제국 산하에 있어서 과 단위로는 경남의 이 산적한 노동 현안 문제를 네. 담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좀 한계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노동 정책이 어떤 경제 정책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네. 도민 다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도정의 핵심 과제로 되어야 된다. 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 우리 노사정 대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남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역할이 주로 중앙정부나 도정 집행을 위한 의견 수렴 창구 정도 역할이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좀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대등하게 참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의제를 주도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네.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기능과 권한이 강화된 네. 그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노동부지사, 노동국 신설 굉장히 눈에 띄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좀 돌아가리라 보십니까? 우선 이제 적어도 경남만의 네. 어떤 고용안정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노사정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좀 넓은 토대 같은 것도 구축해서 경남의 전반적인 실업과 해고 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영국 후보하면 지난 홍준표 도정 당시가 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또 격렬하게 대응했던 정치인으로 네. 굉장한 유명세를 타기도 하셨는데 네. 또 이를 떠올릴 수 있는 공약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제 여영국 하면은 많은 도민들께서 홍준표와 맞짱 떴던 도의원 네. 뭐 이렇게 좀 기억들을 많이 좀 하시는데 그 진주 의료원이 폐업되고 나서 이번 코로나 사태 2년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도민들이 겪었습니까? 그 공공의료병원을 폐업하지 않았다면 네. 고통이 덜했을 텐데 하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그 없앤 사람 책임을 좀 지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나 당사자가 직접 사과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네. 이제는 우리 경남 지역이 공공의료기관이 없어서 고통받는 막 이런 행정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진주나 거창이나 통영이나 또 김해나 창원이나 이런 경남의 5개 권역에 어떤 5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 종합병원을 네. 만들겠다 하는 거고요. 지금 진주의료원 뭐 대체 병원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1000명당 네. 전국 평균 의사 수가 1000명당 3.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2.5명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도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또 전국에 10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또 의대가 없는 곳은 또 창원이 유일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국립창원대를 본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뭐 그런 대학으로 반드시 자리매김돼야 된다. 또 저는 최적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남 인구 유출 굉장히 극심한데 이를 막기 위한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요,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좀 우리 경남이 좀 주로 대도시죠. 이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네.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지방에서 뭐 메가시티를 만든다 어쩐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수도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우선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업도 인구도 지역으로 분산해서 지역 소멸도 막고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보이지고요. 또 그렇다고 그 중앙 정책만에 의존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네. 경남 차원에서도 어떤 산업 차원에서 우리 제조업 산업을 녹색 그 친환경 산업으로 네. 뭐 이렇게 전환해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또 미래 친환경 자동차, 또 친환경 선박, 또 원전, 해체 등 3대 제조 핵심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네. 고용을 확대해서 떠나지 않는 경남, 다시 돌아오는 경남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농어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또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농업도 이제 농업도 제조업 못지않게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좀 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중장년층이 농업에 종사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네. 하는 그렇게 정책을 함께 펼쳐 나가서 도농이 함께 잘 사는 경남을 만드는 게 저는 우리 지역의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 유입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청년 인구 유입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선 이제 그렇죠. 이제 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하나는 대학 진학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하고 또 하나 일자리 때문에 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제 떠나는데 제가 전에 국회의원 할 때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왜 서울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가? 서울대학교에 학생 1인당 지원되는 투자비하고 네. 예를 들면 창원대학교나 경상대학교에 지원되는 돈하고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우수한 인력과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는 거죠. 네. 그 수준의 지원을 지방대학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 주요 국립대학들은 다 모두 서울대와 해야 된다. 네. 더 지원도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청년들이 학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좀 환경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네. 통해서 녹색 일자리, 돌봄 일자리, 또 안전 일자리 등등의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시키내겠다. 좀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뭐 공공임대 주택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또 청년들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러 문화적 욕구, 이제 그런 인프라를 좀 갖추는 게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 특히 요즘에는 또 캠핑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공 캠핑장 같은 경우는 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경남의 매력을 느끼고 떠나지 않을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원전 해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 결과로 볼 때 원전 산업 부활이 예상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우리 이제 창원이 원전 문제가 쟁점될 수밖에 없는 게 원전 설비를 우리 두산중공업이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만 했지 실행을 하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이 신한울 3, 4호기를 만든다고 했는데 만든다고 이미 선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사업을 중단을 완전히 이제 백지화 시키려면은 원자력위원회에서 이걸 백지화 시켜야 되는데 원자력위원회는 그대로 백지화 안 시키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만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이제 재개하는 거다. 예를 들면 탈원전을 하면은 거기 종사하는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하청업체, 이런 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책이 전무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은 시행정부 차원에서 원전을 없애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던 거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다른 탈탄소 녹색 산업으로 녹색 에너지로 전환을 하자 하는데 과연 그 전망을 제시했는가? 원전 없이도 거의 가능한가? 하는 점에서 저는 국민들이 만약 그 전망만 분명하면은 저는 그 외 위험하고 또 폐기물도 처리할 곳이 없어가지고 미래 세대에게 완전 폭탄 돌리기 비슷하게 되는 이 원전 산업을 왜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다만 대체 에너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거다 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바로 원전을 또 활성화시키는 뭐 이런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친환경 좀 에너지 뭐 예를 들면은 태양광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를 좀 하면서 저는 원전 사업은 차차 줄여나가고 끝내는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인구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메가시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신 것 같은데 부울경 특별연합은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네. 여기와 관련된 또 공약 있으십니까? 무슨 이제 꼭 특별한 공약이라기보다도 이제 소위 수도권 중심의 이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에 살기 위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광역단체끼리 서로 연합해서
공동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이게 이제 특별자치도 형식으로 이렇게 어떤 행정기구로 가기 때문에 이 청사 소재지를 어디에 둘지, 또 구체적 운영을 어떻게 할지, 또 이 지자체장은 어떻게, 특별자치단체장은 어떻게 선출할지, 또 의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이렇게 아무것도 정리가 된 게 없습니다. 이제 기초로 출발하고 있거든요.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메가시티가 추진될 때 이미 서부 경남, 진주나 이쪽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만 이득 보는 메가시티가 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진짜 지역의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중앙정부의 예산 뭐 가져와서 개발 사업 중심으로 하는 이런 메가시티는 좀 지향이 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경남만의 이 독특한 이런 컨텐츠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메가시티가 돼야 된다는 거고, 아까 제가 균형 발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 주로 또 개발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은 오히려 그 혜택을 보지 못해서 좀 소외될 수 있는 뭐 진주나 이런 지역으로 그 이익을 돌려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혹시 다른 후보에 비해서 본인이 가진 강점을 좀 이 시간에 빌어서 어필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저는 사실 지역에 제가 20살 때 창원에 와서 지금까지 40년을 뼈를 묻고 있습니다. 공장 생활하고 노동운동을 쭉 했고, 또 도의원을 8년간 좀 했고, 짧게 국회의원 생활도 했고, 지금은 이제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아주 구석구석 소통하는,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몸을 던져 싸워보기도 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랬기 때문에 소통의 리더십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대 정신이 지금은 지금 세계 최고의 불평등과 또 갈등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를 넘어서서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이런 시대 정신의 리더십을 과연 다른 후보들이 얼마나 충실히 갖고 있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최고 낫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무엇보다도 우리 경남이 노동이 강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도지사 후보는 노동 진영에서 또 강력하게 어느 때보다도 이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진보 연대를 통해서 누구보다 경쟁력이 강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쑥스러워하셨는데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 도민들께 전할 출마 의견 들어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제가 당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직접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1년간 당대표 생활을 하면서 양당 정치의 폐해를 너무나 절감을 했습니다. 이 양당 정치를 넘어서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는 한국 정치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겠다. 또 우리 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그런 다수 우리 도민들의 삶의 문제는 늘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다당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도정과 정치의 주된 과제로 올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도지사로 출마를 했습니다. 정치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늘 견제와 균형이 맞아야 되고, 또 그래야 협치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한쪽에 너무 힘이 많이 쏠리면은 오만해지고 제대로 견제가 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이번에는 정의당 기호 3번 여영국에게 우리 도민 여러분 큰 힘을 주셔서 3분지계로 딱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더 제가 힘이 실리면 도지사가 당선되고, 서로 도지사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 힘으로 도정을 함께 견제하고 협치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 주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